우리는 남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김정은이 새해 신년사를 내놓았습니다. 자, 숨을 좀 몰아쉬었다고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조수인 차장. 네. 아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위급 이야기도 회담도 할 수 있다. 얘기 결국에 정상회담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서 최고위급 회담 하면은 바로 정상회담을 뜻하는 것이고요. 오늘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또 환경이 마련되는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그동안 강경 노선, 대남 강경 노선을 펴던 북한이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건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외교 상황과 굉장히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말 혈맹이다.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일컬어졌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오히려 북한보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년 12월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문제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 예.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제난이라든지 외교의 어떤 그 상황, 외교가 처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요. 올해는 광복 70주년 그리고 또 분단 70주년 이 시점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년 차입니다. 보통 대개의 정권이 3년 차를 맞으면 남북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바로 여러 가지를 그 겨냥한 그 다각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많이 없다고 보는 게요. 낮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 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내가 먼저 남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거지. 그 밑에 워딩을 보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대화를 제의는 했지만 남한 측에 진실성과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그냥 며칠 전에도 왜 그 떨거지 같은 남한 통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변명을 내세우면서 남한 측의 진정 어린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 자기가 대화 제의를 했다는 이런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사 가능성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저 논의가 굴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텐데. 자, 황스택 기자.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 김정은이 지금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박수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좀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마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 걸로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렬해지고 진실로 꽃피워갈 열화 같은 발현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편집을 어느 정도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저 김정은 국방위기위원장이 하다가 갑자기 자료화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박수 소리가 나왔는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말소리가 좀 작게 들리긴 하는데 말을 하면서 좀 약간 호흡이 상당히 좀 숨가빠 보이는 거를 뭐 일반인이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카메라를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전문가 의견을 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과연 김정은의 건강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문단을 읽고 들으시는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랬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거친 숨소리,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말할 때 저 정도 숨소리 나야 되거든요. 이게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중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담배를 또 되게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능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자,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의사로부터 들어봤는데 자, 황스택 기자 오늘 모습을 보면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좀 따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어요. 네. 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저 신년사 자체가 아버지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버지인 김정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은둔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신년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사설이라 그래가지고 신문으로 사설을 보내는 걸로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이 지금 김정은도 2012년에는 사설을 했다가 2013년부터 지금 3년 연속, 신년 연속 육성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헤어스타일,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푸짐한 살찌까지도 할아버지를 좀 따라해서 인민들에게 할아버지와 같은 어떤 그런 영도력을 좀 과시하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추억팔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할아버지와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비교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나는 1994년을 보내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자, 여상훈 변호사님, 비슷하게 들리셨어요? 제가 뭐 전문가 안에서 모르겠는데 94년이면 김일성 주석이 아마 사망하던 그해 같은데요. 아마 노쇠한 면이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아마 김일성 주석이 젊을 때 같으면 비슷한 면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띵동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신년사는 북한의 올해 정책 추진 방향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대내외 홍보용 성격이 더 강한가요? 자, 조수인 차장께서 답을 주셔야겠네요. 네. 대내외 홍보용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남한의 환경이 변화한다면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데 남한 정부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정도의 뭔가를 내놔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하더라도 양에 안 찬다, 성에 안 찬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중단하겠다라는 의도가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북한은 뭐 대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될 때 뭔가 항상 대가를 원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건진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